안녕하십니까. 일상의 감동, 육아를 함께하는 기업 꿈비의 기업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꿈비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 부모님 곁에서 아이를 좀 더 편하고 스마트하게 키울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육아용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아 가구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영위하고 있는 이 사업, 국내 유아용품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내 출생아 수는 매년 좌측의 하단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16년, 17년 매년 3만 명 내외의 출생아 수가 줄고 있었는데요. 이 표에는 없지만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대비 22년 출생아 수는 약 8,000명대가 감소한 정도로 감소폭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급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 어떤 전방 사업 입장에서도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출생아 수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용품 시장 규모는 매년 11%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점점점 더 좋은 프리미엄 육아용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객단가가 올라가는 것이 첫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용품의 종류가 늘고 있기 때문에 구매해야 될 대금 지불이 늘고 있는 측면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유아용품 시장을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용품이 약 32개의 카테고리로 저희는 정의를 합니다. 이 32개 카테고리를 넘나들면서 지배적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회사가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대기업, 중견기업도 이 유아용품 카테고리 내에서는 특별하게 성과를 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아이가 태어날 때 필요한 용품의 가짓수가 150가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규모 있고 또 믿고 쓸 수 있는 브랜드 회사가 나온다고 하면 고객도 좋을 것이고 또 유아용품 전반 산업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수출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코스닥 상장을 통해서 이러한 유아용품 회사의 지배적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전체 매출의 약 20% 내외가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 또한 매년 출생아 수가 좌측 하단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1,200만 명에 달합니다. 또한 전체 시장 규모는 19년 기준 125조에 달합니다. 우측의 그래프 보시면 출생아 수는 줄고 있지만 시장 규모 또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처럼 점점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유아용품 시장에 한국 브랜드가 많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아시아권 또한 K컬처에 따른 한류의 선호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의 소비 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용품에 있어서 좀 더 좋은 선진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소비 트렌드가 저희 꿈비의 큰 기회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꿈비를 나타내는 7가지의 키워드입니다. 유아 침대와 유아 매트 등 유아 가구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또 최근 5개년도 매출 성장률이 36%에 달합니다. 이익도 20년, 21년 연속해서 11%에 달합니다.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 또한 두루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익도 갖출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간 핵심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 10월에 법인 설립 이후 약 8년이 좀 지난 시점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MP3로 유명한 코온 시스템에서 사업기획과 전략기획, 영업과 마케팅을 두루 거친
네, 조금 다른 분야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부대표님과 또 연구소 이사님 같은 경우도 20여 년간 다양한 상품을 유아용품 포함해서 만들어냈던 R&D 전문 인력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핵심 경쟁력 중에 가장 높이 살 수 있는 부분이 R&D 능력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창업 이후의 매출 성장 그래프입니다. 상당히 말풍선해 보이시는 제품과 브랜드가 그 해에 출시됐기 때문에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역성장 없이 따박따박 단단한 벽돌처럼 한 칸 한 칸 매출을 쌓아 올려왔습니다. 또한 유아용품의 분야에 있어서는 디자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유아용품 업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수상한 디자인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3개년도 매출 그래프입니다. 약 17% 성장률을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년 3쿼터 기준의 매출은 전년 매출에 근접한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2019년 이후 급성장하여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3쿼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애초 저희는 유아 침대로 고객의 선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좋은 고객 경험을 활용해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제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큰 마케팅 비용 없이 자연스럽게 구매 전환을 이뤄냈고요. 그를 통해서 영업이익률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아가구와는 전혀 다른 카테고리인 화장품 분야에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여 진입을 하였습니다. 즉 저희는 32개 카테고리에 모두 진입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 유아용품 회사가 되는 것이 비전 목표입니다. 그를 위해서 가장 어렵고 다른 분야인 화장품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역시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말을 잘 못하죠. 또는 배변 활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기저귀를 쓰는데 강아지도 배변 매트를 씁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바닥에 매트를 깔듯이 강아지의 슬개골 탈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견 매트를 씁니다. 이처럼 이 반려동물 용품 시장에 많은 유아용품 회사들이 진입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2019년 21년도 하반기에 반려동물 용품 시장에 진입하여 전년 대비 약 6배 정도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유아용품 다반면의 부분과 반려동물 등 카테고리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좀 더 저희 매출 포트폴리오별로 시장을 좀 더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가구 시장은 약 5,200억 정도로 저희가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 유아가구는 아이들이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좀 짧습니다. 따라서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는 좀 짧은 시간에 쓰고 버리기에는 아깝고 빌려 쓰자니 좀 위생 부분에서 좀 꺼림직하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는 유아 가구를 원하셨습니다. 저희가 좌측 하단에 있는 이 제품이 그런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첫 번째 제품입니다. 기존의 침대는 침대만 쓸 수 있었는데요. 좌측 하단 제품 같은 경우는 침대로 쓰다가 아이가 좀 더 크면 소파 또는 아이가 걷기 시작하려면 유아 매트로 변신을 할 수 있고요. 돌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자기만의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플레이하우스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이런 활용성을 극대화한 형태의 특허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들의 어떤 선택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를 통해서 저희가 유아 침대에서 1위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우측에 있는 유아 매트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약 2,500억 정도 시장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역시 많은 고객들은 아이들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층간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형태의 제품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는 매트가 안 깔린 곳에서 뜁니다. 따라서 많은 고객들은 자기 집에 딱 맞는 형태의 매트를 원하십니다. 저희는 그런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118가지의 사이즈 제품을 만들어서 결합 상품에 따라서 10cm 범위, 오차 범위 내에서 거실을 꽉 채울 수 있는 저희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부터 전략적으로 진입한 유아 화장품 시장은 2016년 기준으로 약 6천억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유아용품에 있어서 특히나 유아 화장품이 K뷰티를 다시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장은 많은 고객들이 좀 더 클린 뷰티, 또 리얼 오가닉 화장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상품은 세계 6대 인증을 받은 유일한 상품으로 업계에서 가장 프리미엄 화장품을 지향합니다. 그 결과 약 16,000건 이상의 후기가 4.9점, 거의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받을 만큼 많은 고객 만족도를, 높은 고객 만족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매출은 19억대 후반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런칭된 제품이다 보니 해외 거래선을 확보하는 데서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지지난주부터 세계 글로벌 박람회 출시를 함으로 인해서 약 60여 개국의 바이어들로부터 오퍼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려동물 용품, 저희가 유아 가구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용품 시장에서도 가구에 특화된 형태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제품들이 저희 주력 제품들입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의 슬개골 탈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견 매트가 거의 필수입니다. 누적으로 약 10만 개 이상의 판매고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배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유아용품보다 반려동물 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1년도 기준 3조 7천억이 넘습니다. 27년도 예상컨대 6조를 넘어설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반려동물 용품 시장이 초기 단계이며 규모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카테고리 내에서 향후 2, 3년 안에 주요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익을 달성했었던 첫 번째 경쟁력은 R&D 능력입니다. 업계에 아마도 가장 강력한 R&D 연구 인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약 18% 정도의 임직원이 R&D 전문 인력으로 배치가 돼 있으며, 매년 다양한 상품의 개발을 통해서 확보한 특허 기술을 국내외 등록을 통해 미투 제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원목 침대의 변신 제품들이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원목 침대 같은 경우는 엄마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팔다리가 어떤 관절이 이완됨으로 인해서 바닥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필수로 이러한 원목 침대를 쓰셔야 되는데요. 이게 3개월밖에 쓸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하기가 좀 애매했던 시장이었습니다. 따라서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렌탈비를 내고 쓰셨던 시장에서 저희가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도 쓸 수 있을 만큼 소파나 책상이나 싱글 침대 또는 패밀리 침대 등 다양한 형태로 변신될 수 있는 구조로 개발함을 통해서 렌탈 시장에서 구매 시장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바꿔놓은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는 건 많은 고객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필수 요건입니다. 하지만 많은 고객한테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매출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 유아용품 시장은 많은 고객들이 추천하는 브랜드를 고객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저희는 꿈비는 70만 명의 누적 고객층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동생, 친구, 이웃들한테 추천하는 자연스러운 오가닉 바이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광고 선전비를 저희가 2021년 기준으로 약 3.5% 이내에 관리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약 2,000명 정도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풀이 저희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최소 5천에서 많게는 수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약 600만 명 정도의 잠재 고객한테 도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타겟 고객층의 거의 대부분을 커버하는 고객층입니다. 또한 전체 볼륨을 키우기 위한 미디어 커머스, 퍼포먼스 마케팅 또한 저희는 상당 부분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과 또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지속 성장을 하려고 한다면 다음 고객이 또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프리미엄 제품에 걸맞는 그 높은 기대치를 맞출 수 있는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엄마 감동팀이라는 팀명에 어울리게 고객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감동을 전해주기 위해서 약 6단계의 깐깐한
촘촘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8년 연속 소비자 만족 지수 1위, 또 매달 구매한 모든 고객한테 설문조사한 결과 4.95점의 높은 만족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맘카페에서 브랜드 선호도 조사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기존의 리더십을 확보한 카테고리 내에서는 지속 성장, 그리고 새로운 카테고리의 새로운 제품을 빠르게 런칭함으로 인해서 빠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러한 핵심 경쟁력을 활용하여 저희 자체 브랜드 이외에 해외 브랜드를 유통하는 사업으로 140년 전통의 독일 1위 유아가구 업체 고이터 브랜드를 올해 1월 런칭하였습니다. 런칭한 지 약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고요. 우측에 있는 G7 커피 또한 저희 유아용품 구매 고객인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연령대가 비슷한 여성층입니다. 이 또한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약 7천억 정도의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안에서 거의 한 기업이 80% 이상의 독점적인 어떤 점유율을 가져가는 시장으로 판단됩니다. 이 시장은 점점 믹스커피, 즉 커피 프림, 설탕이 들어간 커피, 믹스커피 시장에서 블랙커피 시장으로 빠르게 이전되고 있습니다. G7 커피는 블랙커피에서 아주 강력한 브랜딩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 또한 일반적인 회사의 제품 대비 약 4분의 1 수준에 달합니다. 좋은 제품력, 또 가격 경쟁력, 또 시장의 트렌드 변화, 또한 저희 타겟 고객과의 유사성 등 저는 이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여 작년 2월부터 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23년 이후 올해부터는 전년 대비 약 2배 이상의 신상품 출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년 이후에 약 40%의 인력을 많이 채용함으로 인해서 R&D 쪽에 선제적 투자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장 이후에 좀 더 빠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을 통해서 저희는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물류 창고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동안 삼자 물류 또는 자체 임대 창고를 2,500평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그 창고 임대료가 상당히 큽니다. 또한 브랜드를 확장하려면 좀 더 넉넉한 창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아매트 시장은 고객이 원하는 딱 맞춤형 사이즈를 원하는데 현재는 그렇게 맞춤형 사이즈를 주문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스마트 공장을 증설하여 기존의 레디메이드 방식에서 주문 생산 방식으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꿈으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희 꿈비는 약 매출의 99%를 온라인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 전략은 적정 마진을 유지하면서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아 가구 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유아 화장품처럼 고객이 직접 발라보고 체험해보고 또는 부피가 작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진출하기 용이한 상품, 또 마진 구조가 괜찮기 때문에 유통 마진을 주고도 이익이 담보될 수 있는 상품들은 적극적으로 오프라인 백화점 또는 수출을 위한 면세점에 직접적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판교 현대백화점에 입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정책은 좀 더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체 쇼룸은 스마트 물류 창고의 일정 공간을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게 체험존과 픽업존을 마련해서 기존의 유통 패러다임 또한 바꿀 계획입니다. 저희가 2020년까지는 매년 약 40% 내외의 수출 성장 그래프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1년도에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특히 중국에서 택배와 물류가 완벽하게 이동이 차단된 여파로 중국 쪽에 특히나 매출이 성장이 역성장을 하는 바람에 수출이 좀 꺾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22년에 그 전년도 매출을 능가했습니다. 24년부터는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한 결과 2분기 이후에 큰 폭의 수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출은 해외 총판에 물품을 납품하는 B2B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처럼 소형 제품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FBA 방식, 즉 각국의 아마존이 갖고 있는 자체 물류 창고에 입점시키고 별도의 수수료를 따로 주지 않고 아마존의 판매 수수료만 주는 방식을 통해서
한국에서 마케팅과 세일즈를 직접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매출과 이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오프라인 채널의 매출 가능성을 포기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전체 커머스 시장의 거의 절반 가까이는 오프라인식입니다. 분명히 오프라인 고객은 따로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오프라인 확장을 통해서 기존에하고는 다른 성장 그래프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원가 정감, 또 생산의 패러다임을 바꿈으로 인해서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 자체 브랜드를 지속 확대할 것이며 해외 브랜드를 빠르게 소싱하여 유통을 할 것이며, 또한 저희가 직접 들어가기 쉽지 않은 진입장벽이 있거나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는 시장 같은 경우는 가능성 있는 브랜드를 발굴하여 브랜드 에그레이드 방식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제품과 또 브랜드들은 이미 확보한 약 20여 개국의 수출 거래선을 통해서 수출 볼륨 또한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상장 계획입니다. 오늘과 내일 기관 수요 예측을 끝내고 나면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청약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꿈비의 기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